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전 현직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김모 씨. 평소 청와대 관련 물품을 주변인들에게 자랑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렌터카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됐는데요. 박영수 검사의 입장도 나온 게 있어서 무상 제공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차를 빌린 건 맞다. 하지만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보시죠. 이게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다뤘던 사건입니다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이 의혹이 점점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원래 잡범이던 한 수산업자가 어떻게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나? 지금 이게 단순히 100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계 인맥까지 과시하면서 주변에 신뢰를 쌓으려 했었다고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 굉장히 좀 대단한 사건, 엄청난 일로 인식이 됩니다만 사기꾼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예. 정말 엄청 많습니다. 예. 정말 대단히 많습니다. 네. 사기 피해자들도 많고요. 어디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 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이 사기 과정에서 예. 여러 그 정치인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이 뭐 간접적이나마 개입이 됐고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관심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많은 그런 사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기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속이는 겁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받는 거죠. 받아 네. 챙기는 겁니다. 속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을만 해야 속아요. 그리고 사기꾼이 하는 행동의 핵심은 뭘로 어떻게 속일 것이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돈이 많아 보여야 됩니다. 예, 예. 네. 두 번째, 인맥. 대단한 사람과 어울린다는 걸 보여주면서 예. 신뢰감을 쌓아야 되는 거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1억 원대의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받고 복역했잖아요. 예. 대략적으로 사기 이익의 1억 원마다 징역 1년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동종 전과가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의문도 들고 예. 그리고 또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피해 회복도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1억 원 사기 친 다음에 그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이제 다 돌려주거나 상당 부분 돌려주면 그래도 이게 감안은 되거든요. 근데 예. 그러지 않고 1억 원 사기로 징역 2년 선고받고 실제 복역을 했다면 뭔가 상당한 과거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예. 짐작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렇게 나온 다음에 우선 돈을 이제 과시한 거죠. 예. 이제 빌린 펜션을 가지고 이제 재력을 과시하고, 예. 그리고 또 뭐 고가의 외제 차량 이런 예. 걸 소유한 재력가로 또 어선도 수십척 가지고 있고 또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예. 이런 수법을 썼고요. 또 두 번째가 인맥인데 예. 특히 뭐 아파트 거실에 뭐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 걸어놓고 예. 또 청와대 로고 새겨진 술병, 술잔 선물대도 갖다 놓고 이거 사기꾼들이 하는 뭐 전형적인 그런 수법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유력한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그냥 사람들이 이름 들으면 알고 얼굴 보면 아는 사람들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이제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박영수 특별검사 제가 앞서 언급을 했는데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특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렌트비 250만 원은 김 씨에게 모두 전달했다. 그러니까 무상 제공받은 게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사실과 실제 이제 의혹이 보도가 됐을 때 무상 제공에 대한 그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박영수 특검이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경찰은 어떻게 김모 씨와 박 특검과의 연관 가능성을 포착했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산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산업을 한 일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산업자라고 하고 다닌 것이지. 예. 근데 물론 이제 수산업자라는 게 뭐 수산업자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본인이 수산업자라고 하면 수산업자인 거죠. 제가 평론가라고 하면 평론가인 것처럼. 그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그분은 수산업을 안 했고 저는 알겠습니다. 평론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 수산업자인데
이제 이 무슨 뭐 오징어 관련돼서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역을 하고 나와서 나오고 나서도 이제 사기 행각을 또 벌인 것인데 예. 오징어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여러 군데 받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피해가 발생해서 여기서 이제 좀 수사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수사를 받게 되면은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포렌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박영수 특검에게 이러한 좀 포르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어떤 근거들이 나왔다라는 게 예. 좀 이 언론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보도된 바를 보면은 예. 이 사기꾼 김모 씨가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제공할 때 예. 이것을 이 계약서에 이제 좀 서명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이 포르쉐를 직원을 시켜서 이제 가지고 가서 박영수 특검 측에 키를 넘기는 과정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촬영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오. 아마도 이런 동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이 포렌식을 통해서 예. 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경찰이 박 특검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이게 적용이 가능한가를 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청탁금지법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1회 100만 원, 그리고 연간 300만 원. 그걸 이제 초과한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이 가능한 건데 만약에 물론 더 시간이 지나 수사를 해본 다음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실제 입건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세요, 변호사님?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경찰도 밝힌 대로 예.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은 뭐 뇌물죄, 그러니까 수뢰죄의 가능성도 있다고는 언급을 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소지는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규정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과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냐를 예. 봐야 되는데 이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이 공직자 등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공무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박영수 특별검사가 공무원이냐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근데 그 특별법이 있죠. 특검법. 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굉장히 예. 이름이 긴데 예. 이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22조에 벌칙 규정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어요. 공무원으로처럼 본다는 내용이죠. 예. 즉, 이 특별검사 예. 등의 경우에는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이걸 공무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보면 이 예. 공무원은 이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되고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예. 다만 또 반대로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이 특검법에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지 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요건이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자가 아니다. 공무수행 사인이다. 그러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펴고 예. 있고요. 이 부분은 법률적인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결과는 저도 모르겠고요. 예. 다만 중요한 거는 설령 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박영수 예. 특별검사가 돈 주고 차를 빌린 게 맞다면 이거는 금품 투수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렇죠. 네. 예, 따라서 정말 뭐 진짜 평범한 거래, 예. 즉 뭐 렌트 비용이 좀 크고 예. 또 차가 고급이라 하더라도 예. 정가 지급하고 차를 빌려 쓴 게 맞다면 이거는 금품 수수가 아니거든요. 금품을 예.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박영수 특별검사 측에서도 뭐 이런 뭐 법률 전문가니까요. 이런 예. 것들 여러 가지 다 검토해서 잘 해결하시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박 특검이 그 사실상 다리 역할을 한 건 사실이다. 즉 초반에 저희가 다뤘던 주제 중에는 파견 검사, 현직 부장 검사에 대한 내용을 다뤘잖아요. 그 부장 검사를 이 김모 씨에게 소개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다. 이걸 인정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 특검의 입장문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평론가님께서는? 이 입장문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핵심이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뭐 어떤 이 김모 씨가 했던 사업에 관여하거나 뭐 그런 도움을 준 바는 없고 몇 번 식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예. 뭐 과메기라든지 뭐 대게 이런 것들을 좀 받은 적은 있는데 예. 뭐 이 차량 관련해서는 위법한 게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핵심이고 예. 두 번째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라는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신 대로 이 특검팀의 이제 검사였던 이 모 부장검사를 이 모 부장검사가 포항에 이제 발령받고 가 있을 때 그 포항에 있는 사업가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 예.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연락처를 줄 테니까 좀 서로 연락을 해서 이 지역 사정이나 이런 것들에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연결해 줬다. 이 부분은 이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박영수 특검한테 제가 만나자고 하면 뭐 만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고질적인 어떤 문제다 싶은 게 예. 결국 돈과 인맥이거든요. 돈과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후배 검사에게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니했던 바에 대해서는 이 박영수 특검이 본인의 이제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갈수록 어떤 이 수산업자 김모 씨와 관련된 관련 인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의혹 보도가 그만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더 드러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긴 한데요. 짧게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지금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관련된 인물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수산업자 김 씨가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도 언급이 됐겠죠. 예. 그런데 또 태도를 갑자기 바꿨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예, 예. 이 말은 또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대상이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나를 지켜달라.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 단계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있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의 비슷한 사건들의 그 전례들을 볼 때 누군가는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련 인물이 더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정도까지만 듣고요.